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9일 오후 5시 25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감사원이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라고 불리는 약칭이죠. 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차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최종 의결 확정했다고 합니다. 내일 그 전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7일부터 여새 동안 10월 7, 8, 12, 13, 16, 19일 이 보고서를 심의한 끝에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작년 10월 1일 국회의 감사 의뢰 이후에 1년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사건 중 가장 길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심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 친정권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반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감사원은 총선 전인 4월 9일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고 했으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렇게 감사받는 사람들이 저항을 한 경우는 처음 봤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포렌식으로 이걸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감사 방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있다면서 국회가 승인하면은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될 전망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집행한다면서 완전히 탑다운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선 직후에 있었던, 취임 직후에 있었던 연설에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후쿠시마 원전을 끌어들여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게 바로 이 월성 원전 1호기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수명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40년 가동인데 10년을 더 가동해도 괜찮다. 왜냐? 10년 가동해도 안전하다.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7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이걸 그냥 가동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감사의 초점이 한수원이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아주 무리하게 그 폐쇄 결의를 했다.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느냐. 조선일보 지난 주말 보도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탈원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최초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볼 것도 없이 이게 무리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죠. 그 출발이 되는 사실이 허위사실이었어요. 허위사실에 기초해가지고 더구나 이 후쿠시마 원전에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과장을 해가지고
1300명이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한 사람도 방사능 누출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원전을 줄인다면서 태양광 발전을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한국의 지금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가동이 줄어드니까 석유, 가스 발전이 늘어가지고 미세먼지가 더 많아져서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 단가는 이 원자력 발전 단가의 몇십 배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권력으로 밀어붙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또 작년에는 그래도 여당이 과반수가 아니었으므로 국회에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주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출신으로서 아주 판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약점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가문이 화제인데, 이 아버지는 6.25 전쟁의 영웅입니다. 해군 대령 출신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군대에 가가지고 장교로 근무를 하고, 더구나 최재형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도로서 이 사회 봉사하는 게, 이게 진심을 담아서 사회 봉사를 해서 이 교회에서는 작은 예수라는 별명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입양을 해서 키워가지고 감동을 시키고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소아마비 걸린 친구를 업고 3년 동안 등하교를 했고 사법시험에 같이 합격을 했다 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이 인생 스토리가 있는 데다가 이번에 아주 용감하게, 이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거든요. 대통령이 밀어붙인 정책의 무리함을 감사원이 밝혀낸다는 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감사원은 우리 헌법에는 독립기관입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그 감사원은 누구 산하도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4부입니다. 제4부라 하면 이제 행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 그 다음에 제4부로서 감사원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돼서 문재인 정부가 최재형 씨를 임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인사만은 아주 잘한 인사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 아무래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문화일보를 보니까 이 월성 원자로 폐쇄할 때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 이 관계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비서관도 문책 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문책 등 처분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에게 미리 이 반론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중에 청와대 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청와대 비서관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의 직속 부하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그동안 발전시킨 이 관료체제 그리고 견제, 요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것은 가만 놔버려두면 항상 한 사람으로 집중이 된다. 그럼 독재를 하게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하는 설계입니다. 지혜입니다. 민주주의 출발점이 왕을 약화시키는 거죠. 왕의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키는 건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내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